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길간남입니다. 저는 지금 설악산에 와 있습니다. 눈 내린 설악의 산길을 걸어 내설악에서 만나는 봉정암을 거쳐 대청에 이르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설악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기암 위로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 풍경은 설악의 상징입니다. 오늘의 산행 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담사 입구 터미널에서 백담사와 영시암을 거쳐 봉정암에 오르겠습니다. 봉정암에서 소청을 거쳐 중청 대피소에서 1박을 하겠습니다. 다음 날 대청봉을 올라 일출을 본 후 오색으로 하산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백담사에서 봉정암과 대청에 오른 후 서북능선으로 하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북능선이 입산 통제되면서 하산길이 변경되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백담사 셔틀버스가 운행이 임시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도보로 1시간 15분을 걸어 백담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산행은 총 26.9km 거리이며 백담사 입구 터미널에서 봉정암을 거쳐 중청까지는 21.3km 거리로 봉정암 깔딱고개부터 중청 대피소까지가 매우 경사가 있는 구간이며 강한 칼바람에 노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백담사를 둘러보고 11시 22분에 봉정암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는 10.6km 거리입니다. 이곳은 역시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백담사에서 백담분소까지는 400m 거리입니다. 백담분소를 지나서 바로 영시암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겠습니다. 눈 많이 쌓인 거 보십시오. 확실히 눈은 그 소나무에 얹혀 있는 눈이 상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담 탐방지원센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열 11시 반입니다. 백담 탐방지원센터를 들어서니 전형적인 등산로에는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던 길이고 또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코스여서 오늘도 아주 즐겁게 길을 나섰습니다. 멋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데 하얗게 눈 덮인 수렴동 계곡에 얼음 아래로 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설경과 또 계곡물 소리가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오늘입니다. 어느덧 길골을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모습이 설악산의 수렴동이죠. 바위 하나하나에 이렇게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봉정암을 봄과 가을을 여러분께 담아 드렸습니다. 이번 산행은 하얗게 덮인 겨울산을 겨울 봉정암 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있으니 또 이렇게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 보겠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설악산 주 등산로 일부가 통기에서 풀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담사에서 봉정암을 거쳐서 대천까지 오르는 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새벽에 나섰는데 영대리 셔틀버스 정정에 와보니 오늘 버스가 운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런히 걸어서 백담사까지 올라왔습니다. 수렴동 계곡의 계곡물이 얼음과 이 눈을 뚫고 보여주는 모습은 마치 민트색이라 그럴까요? 옥빛, 옥빛인데 약간의 우유를 뿌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소리도 좋고요. 예쁘다. 봄에는 이 길을 걸을 때 꽃향기가 아주 진동하는 곳입니다. 목화섬 같죠? 길을 걸을수록 사람의 발자국은 줄어들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눈의 흔적은 더해 갑니다. 어제와 다르고 내일이면 또 다를 풍경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멋지다. 여러분, 이제 영시암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영시암에서 가볍게 점심 겸 간식을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시암 삼거리로 이동을 해서 수렴동 대피소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영시암 삼거리입니다. 이 영시암 삼거리에서는 봉정암과 오시암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이 장소에서 봉정암까지는 7.1km 남아 있습니다. 소천까지 8.1km, 대천까지는 9.4km를 더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봉정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늘이 파랗습니다. 그 파란 하늘 아래 설악산의 수렴동 계곡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하얗게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정말 좋습니다. 나뭇가지에는 눈들이 하얗게 이렇게 팔 벌려 안고 있는 듯 합니다.
와. 정말 멋있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운치 있죠? 아직도 해발 598m입니다. 거의 해발 1200m 정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대청봉까지는 이제 상당한 높이가 오게 됩니다. 와, 눈이 몽글몽글해서 발을 딛고 이렇게 걸으면 다시 쭉쭉 밀립니다. 아무래도 스틱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젠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련동 대피소에 가면은 바로 아이젠과 스틱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수렴동 대피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용대리 백담사 입구 버스터미널에서 13.6km를 올라왔습니다. 중청 대피소까지 7.7km 남아 있습니다. 관음 폭포를 지나면서 서서히 높이기 시작한 고도는 깔딱고개와 소청봉을 오르는 구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눈길과 경사를 생각하니 마음이 서둘러집니다. 바로 여기가 용화장성입니다. 수렴동 대피소를 지나면 그때부터서는 고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등산로도 거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자체가 울퉁불퉁한 돌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멋있죠?
여러분, 구곡담은 제가 지금 1시 25분인데 벌써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로 갈 수 있나요? 정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이런 눈길을 걸어본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요. 네, 멋집니다. 구곡담의 깎아지른 절벽에 하얗게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소나무에도 마찬가지고요, 나뭇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다. 이겁니다. 백담사에서 6.5km, 어느덧 백담사 입구 버스터미널에선 15.5km 올라온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충청까지는 5.7km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충청에서 주무시던 분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명부리까지 스파 있어야 될 텐데. 와. 관음폭포 주변은 정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정말 눈이 많고요.
여러분, 이곳은 관음폭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2시 25분입니다. 근데 벌써 구곡담은 해가 지듯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구곡담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이 설경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관음폭포 옆에 있는 108계단을 걸어서 쌍용폭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계단을 덮고 있는 하얀 무늬로 먼저 지나간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 왼발, 오른발의 리듬을 맞춰야만 불편하지 않은 길. 그렇게 올라가는 108계단길. 화려한 용화장성의 깎아지는 겨울 풍경을 마주하는 구곡담에서 가장 절경인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계절이 가져온 구곡담의 겨울 풍경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그저 시선을 빼앗기고 걸음을 멈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구곡담에서 바라본 용화장성의 멋진 풍경입니다. 겨울에 보니까 정말 웅장합니다. 이제 쌍용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구곡담을 이루는 많은 폭포들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쌍용폭포는 구곡담을 휘돌아 수렴동과 백담 계곡으로 이어집니다. 시선이 멈추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구곡담의 멋진 겨울 풍경이 장관입니다. 이제 바람이 매섭습니다. 해발 901m 높이에 위치한 내설하게 깊고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쌍용폭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하게 마주한 빙벽은 흘러가는 시간도 붙잡아 놓은 듯 합니다. 엄청나죠? 네. 내일 서북능선으로 하산을 할까 했는데 이 서북능선 쪽에 아무래도 등산로가 통제가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중청 대피소까지 올라가 보고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발 한 발 딛는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봉정암과 정상을 향해서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설산을
발이 푹 빠지는 그 설산을 이렇게 걷는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체력적인 소모는 상당합니다. 저는 이분들과 산을 오르며 소중한 인연이 되어 중천까지 함께했습니다. 산을 오르고 풍경을 함께하고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저의 숟가락에 고기를 얹어주는 따뜻함을 베풀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봉정암 가는 길은 이렇게 또 하나의 인연과 추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지혜섬을 바로 지나자마자 나오는 풍경인데 너무 멋있습니다. 야, 어느 그 북유럽의 한 숲속을 이렇게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와, 좋습니다. 이제 바로 봉종교 앞에 섰습니다. 풍경이 정말 겨울 최고 풍경이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해탈고개 앞에 섰습니다. 봉정암으로 오르는 가장 경사가 있는 깔딱고개입니다. 지금 백담사에서 10.1km 왔고요. 용대리 분소에서 17.1km 올라온 지점입니다. 이제 봉정암까지는 500m 거리고요. 300m가 급경사, 또 사자 고개를 넘어서면 100m가 오르막이 있고 바로 100m를 가면은 봉정암입니다. 대청봉까지는 2.8km 거리를 두고 있고요. 저는 봉정암에서 약 30분 정도 머물면서 촬영 이후에 다시 중청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봉정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25분입니다. 2시 25분이요? 네. 이거 빠듯하네. 겨울이 찾아온 설악산에 높고 깊은 곳에 봉정암이 있습니다. 지난 계절 많은 사연들을 모두 고요히 묻어둔 채 봉정암에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계절을 따라 풍경을 따라 다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겨울에 찾은 봉정암은 고요하지만 지친 산행에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됩니다. 매서운 설악의 바람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리탑. 고된 산행이 되었을 여정의 끝자락에 반가운 사리탑을 마주합니다.
마음은 벌써 중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봉정암 사르타비 전망지에서 공룡능선을 비롯한 용화장성을 멋지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이 보여지는 모습은 설악산을 정말 제대로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공룡능선을 파고드는 하얀 눈과 공룡능선의 수많은 바위들, 암봉들이 함께 어우러고 있고요. 좌측으로 보면 용화장성의 날카로운 용의 이빨 같은 풍경이 한꺼번에 펼쳐집니다. 멀리 기대기 청봉을 비롯해서 안산까지 조망이 되고 있고요. 공룡능선 너머로 동해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봉정암에서 6시 6분에 출발한 무거운 발걸음은 소청을 거쳐 중청 대피소를 향했습니다. 소청봉을 오르기 직전 이제 석양이 서북능선 귀때기 청봉을 넘어 짙은 산행의 여운을 남깁니다. 소청봉에서 중청으로 이동하는 구간에 어둠이 찾아오자 살을 예이는 칼바람이 매우 매섭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청에 도착했습니다. 설악산 대청에선 강한 바람과 어둠을 뚫고 붉게 타오르는 일출은 대청봉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대청봉에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일출을 담았습니다. 이제 중청으로 내려왔습니다. 중청에서 약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을 하는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음모입니다. 쌀이 눈처럼 이렇게 날리고 있고요. 산은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대청봉에서 일출을 담은 후 천불동으로 하산을 하고자 했습니다. 원 계획은 봉정암을 거쳐 중청에서 1박 후 서북능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였는데 서북능선이 지금 통제가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을 담은 후 천불동 계곡을 통해서 하산을 하면서 또 멋진 풍경을 담고자 했습니다만 온통 음무고 멋진 풍경을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서 오색으로 하산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산행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악산 산행은 백담사에서 봉종암을 거쳐 중청에서 1박 후 서북능선을 통해서 한계령 휴게소로 하산하는 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번 폭설로 인해서 공룡능선과 그리고 서북능선이 전체가 다 통제가 됐습니다. 전날 확인했을 때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진행을 했는데 막상 설악산에 들어와 보니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 이동하는 버스도 운행을 하지 않았고 역시 서북능선도 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행은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 걸은 후 봉정암과 소청을 거쳐 중청 대피소에서 1박 후 다시 아침에 대청에서 일출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불동으로 하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설악산 전체가 운무에 갇혔습니다. 또 쌀이 내리고 해서 다시 일정을 재조정해서 오색으로 이렇게 하산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제 눈앞에 오색 단방지원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또 다음 산행,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